12월 3주차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소식입니다. 요번에 우리 선생님한테 제가 호흡법을 알려줬는데 비염이 어느새 나았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 이렇게 호흡법을 알려준 분들에게 비염이 나으신 분들이 한두 명씩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호흡을 잘 중요시 여기지 않는데요. 이제 호흡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30대 초반에 국선도 단전호흡을 익혀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호흡을 이제 복식 호흡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호흡이 올라와요. 가슴으로. 그러다가 죽을 때가 되면 어깨 호흡해요. 그래서 중환자실 가보면 어깨로 이렇게 호흡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호흡이 힘들어서. 그럼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럼 이제 호흡을 어떻게 되냐? 내려야 돼요. 복식 호흡으로. 그 방법은 제가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그 링크 걸을 테니까 그건 참고하시고요. 하루에 한 1분? 1분에서 2분만 투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는 숨구멍이고 입은 먹는 구멍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입으로 호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숨구멍이 막히겠죠. 그래서 우한폐렴이 폐에 관련된 질병인데 이 숨구멍 운동을 하게 되면 폐도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재확산 영향으로요. 11월 취업자가 27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취업 시장이 급감했고요. 제조업에서는 11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는 쉬었다라는 인구는 21만 8천 명 늘어난 235만 3천 명으로요. 2003년 이래 최대고요. 구직을 포기한 구직 담연자는요. 63만 1천 명으로 2014년 통계 변경 후 최대입니다. 하지만 정부는요. 고용지표가 10월보다 낮다고 평가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고 싶어하는 현실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값이 치솟고요. 초저금리 속에 증시가 상승세를 타자 빚을 내 주식을 사는 비투가 처음으로 19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빚을 내 갖고 뭔가 투자를 한다는 건 투기죠. 정부가 유동성 과잉을 우려하며 은행권을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비투는요. 정부의 집값 잡기 실패 탓에 초래된 재테크 좌절감을 반영한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어요. 그래서 14일까지 개인 투자자의 신용융자 잔고는요. 19조 4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19조 원을 빚내서 비투를 한 거예요. 신용융자 잔고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금액을 말합니다. 증권사만 돈 벌겠네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요 12년 역사상 처음으로 2만 달러를 돌파하며 연일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연초보다 3배 가까이 뛴 가격이라 하는데요. 이유는 뭐냐? 이유 중 크게 하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무제한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주요 투자자들의 해지, 위험 회핀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봅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LNG 등 연료비 가격에 따라 전기료가 분기별로 가구당 최대 1,800원 내외폭으로 등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료 오른다는 얘기죠. 또한 전기료 고지서에 석탄 발전 감축 비용 등 친환경 에너지 비용이 별도로 표시돼 부과됩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유가가 상승하고 신재생에너지 투입 비용이 높아지면 전기료가 급등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한편 한전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할인 특례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규모는요, 연간 2천억 원에 달하는 주택용 필수 사용 공제 할인 제도입니다. 전기료 오르겠네요. 그래서 내년에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정부가 2021년도 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어요. 대부분 다 돈 푸는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전년 대비 사용 증가 시 추가 소득공제. 그러니까 신용카드 많이 사용하면 소득공제 더 해주겠대요. 그리고 상반기 자동차 구입 시 개소세 30% 인하. 그리고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금액의 20% 환급.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총 18조 원 발행했고요. 바우처 및 쿠폰, 온라인 구매 사용 가능하게 했고 면세점 이용 허용 등 관광비행 상품 활성화입니다. 일자리 대책으로는요. 내년 민간 및 공공 분야에서 1년 동안 인턴 사원은 10만 명 채용할 예정이고요. 공무원 채용 일정도 앞당겨 내년 3분기까지 국가직 공무원 70%를 채용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 4+4 바우처 쿠폰 관련 예산인데요. 이건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농산물 구매 지원, 임산부, 저소득층, 초등 돌봄 학생 등 해갖고 지원하는데 106만 명. 통합문화 이용권 뭐 연간 10만 원 지원한다고 하고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월 8만 원. 근로자 휴가 지원은 휴가비 뭐 10만 원 매칭 지원한다고 합니다. 4대 쿠폰은요. 농수산물 쿠폰은 한 최대 1만 원 정도 할인해 주고요. 외식 쿠폰도 숙박 쿠폰, 체육 쿠폰 해서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할인해 주는 것 같은데요. 참고해 주십시오. 전국 상가 임대인들이 올리는 임대 수익이 3분기에만 전분기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당연히 서울이겠죠. 중대형 매장 31.7%, 소규모 매장은 38.2%였고요. 더하여 올해 3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시율은요 12.4%래요.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소상공인 13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폐업을 고민 중입니다. 주택 분양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 보증공사 허그라고 하죠. 자의적으로 심사해 분양가를 결정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규정이 있음에도 더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기 위해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이번에 적발된 겁니다. 뭐 이번뿐만이겠어요. 그전에도 그랬겠죠. 대전 아파트 평당 725만원짜리를요 평당 1050만원으로 부풀린 거죠. 그래서 750억 원을 부당이익을 챙긴 거죠. 허그가 주택 분양 보증을 독점해 분양가를 통제하는 바람에 수도권에만 분양을 미루고 있는 물량이 10만 가구에 달한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항상 독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비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가의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요 전체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규모는 약 33조 원에 달하고요. 이 중 절반 17조 원 정도가 내년에 집행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금 17조 원이 부동산 시장이 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투기 세력이 판을 치겠죠. 그리고 집값 상승에 촉매도 될 것이고요. 이에 현금을 직접 주는 것보다는 대토 보상과 리츠를 활성화시켜 이를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즉 현금을 안 주겠다 이거죠. 대토 보상이란 뭐냐? 개발 지역 내 토지 소유주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대신 개발된 토지를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내년도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와 비교해 6.68%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시 공시가는요 10.13% 상승이고요. 특히 시세 15억 원 이상인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는요 11.58% 오를 예정입니다. 이에 내년 주택 보유세도요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고요. 부자 나라들이 백신을 싹쓸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요 영국과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빈국에서는 내년에도 기껏해야 인구 중 20%만 할 수 있을 거를 보고 있어요. 또한 세계 인구 중요 25% 정도가 후년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뉴욕에서 한 7만 명이 탈출했고요. 소득 340억 달러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고소득층은 맨해튼을 떠나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한편 뉴욕시는 코로나19 양성 판정률이 이제 5%를 넘었기에 필수 영업시설을 제외한 모든 영업 활동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이건 서울의 얘기죠, 앞으로. 미국은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감염자 수는요, 21만 5천 명, 사망자 수는 2,389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바이러스는요, 사람이 더 밀집된 곳이 더 안 좋죠.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요, 한국 국회가 입법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런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처리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해오던 미 의회 차원의 공식 조치입니다. VOA는 내년 미 의회 청문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이외에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비난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접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부딪힐 것 같습니다. 11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요. 학교 밖 청소년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기준 39만 9,177명에 달합니다. 야, 우리나라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이요. 39만 명이 넘는 거예요.
214곳에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곳을 활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요 지난해 48,250명에 불과해요. 왜 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됐겠어요? 집을 나와서 가정이 불안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극단적 선택 청소년의 특징이에요. 심리적 상태는 우울, 그 다음에 충동성 불안 증상이겠죠. 이거 누가 만든 게요? 부모가 만든 거죠. 건강 상태도 우울증이 뭐 주요 원인이고요. 평소 고민은 학업, 개인, 가족 문제 순이고요. 촉발 사건은 이제 부모 간의 갈등이 제일 먼저고 친구와 갈등, 그리고 진로 및 학업 스트레스인데 대부분 주요 원인은 부모 간의 갈등이겠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 학업의 이유를 아셔야 되겠어요. 아이들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학업시키는 건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업의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 누구 닮았겠어요? 머리는요. 다 부모 닮은 거죠. 그걸 인정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청소년 자살이 급격히 늘고 있어요. 2017년 인구 10만 명당 4.7명이던 10대 자살률이 작년에 5.9명으로 3년 새 25.5%나 늘었습니다. 전 연령대에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2015년에서 19년까지 자해 또는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은요, 총 3만 4,552명입니다. 제가 가끔 아이들 상담하고 그 다음에 우울증 겪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 왜 저런 부모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런 부모를 보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부모조차 이해가 돼요. 어떤 생각이냐면, 아, 그 부모도 부모가 처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부모도 피해자로 보이더라고요. 물론 아이도 피해자지만 우리나라는 부모가 부모다운 교육을 못 받고 자기도 모르게 부모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부모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가르쳐주는 어떤 제도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요즘에는 그런 예전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부모도 지금은 이해하고요. 부모도 부모가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학력에 따른 병역 처분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즉 중졸도 군대 가요. 학력으로 인해 보충력 처분을 받은 이들은 지난해 기준 3,134명, 이 중 중학교 중퇴 이하는 128명, 중졸은 2,525명, 고교 중퇴자는 2,745명이었고요. 629명이 자발적으로 현역병 입대를 선택했습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4월 동안 50명이 육박했죠. 병상 부족으로 확진 후 입원을 기다리던 중 사망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주 심각하죠. 12월 사망자는 누적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위중증 환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60대 이상 고령 환자는요 30.1%에 달하고 있어요. 어쨌든 코로나를 이겨내는 방법은 면역력인데요. 저는 그 중에 하나는 호흡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꼭 이번 기회에 복식호흡 관심 있는 분들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상품 결합 전성시대로요. 산업 경제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밀가루 회사가 맥주 만들고요. 신한은행이 만화중공과 만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식료품, 의료 등 일반 소비재 상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컬래버 영역을 금융, 가정 등까지 확장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통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종 컬러버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생겼는데요. 이게 뭐냐? 전혀 다른 업종 간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 상품을 읽었죠. 저도 영화 같은 거 보면요.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무거운 영화를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가볍게 소재를 만들어서 영화로 만드는 거 보면은 아, 천재적인 감독이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품도 많이 좋아합니다. 셀트리온이 총 2,400억 규모 코로나19 신속 진단 항원 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시장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초기 증상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에서 양성 판정 확률을 94.3%에서 100% 가능하고요. 감염되지 않는 사람을 음성으로 판정하는 확률은 100%가 나왔어요. 그래서 추가 진단 장비 없이 진단 후 감염 여부를 15분 이내에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런 좋은 거 있는데 왜 진단을 개인이 할 수 없게끔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거리두기는 저는 실패했다 보고요. 그냥 진단키트를 확 뿌려서 음성인지 양성인지 개인적으로 확인시킨 다음에 음성인자들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요. 양성인자들은 상중하로 구분해서
집에 있을 건지 아니면은 뭐 지정병원 갈 건지 이렇게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문제의 원인 그리고 현상 때부터 파악하는 게 중요치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주 좋은 제품도 있는 나라인데 말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